안녕하세요. 마켓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수는 상승했지만 시장의 내부는 단순한 강세장이 아니라 자금의 방향이 빠르게 재편되는 순환매 장세였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5월 8일 한국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7,498점 연경으로 0.11% 상승했고 코스닥은 1207.72로 0.71%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200은 1151.17로 0.11% 상승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을 보면 이 시장은 매우 복잡합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약 3조 9,70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약 1조 2,54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약 5조 2,96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즉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도한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낸 장세였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강세장이라기보다 고점 구간에서 수급 주체 간 판단이 크게 엇갈린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전체 시장에서는 강하게 매도했지만 모든 종목을 무차별적으로 판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는 현대차, 대한전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현대오테버, SPG가 포함됐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자동차 전장, 전선, 로봇, AI, 자동화 관련 종목은 선별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기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한미반도체, 현대모비스, 현대로템이 포함됐습니다. 즉 기관은 반도체, 자동차, 방산, 로봇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우, SK스퀘어, 삼성중공업이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대형 반도체와 일부 중공업, 지주사에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의 본질은 지수 상승이 아니라 자금의 이동입니다. 대형 반도체 일부에서는 매도 압력이 있었고 동시에 자동차, 전선, 로봇, 피지컬, AI, IT 서비스, 자동차 부품, 물류, 전력, 인프라로 자금이 이동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이를 확인해 줍니다. 자동차 부품은 7.75% 상승했고 항공화물운송과 물류는 7.42%, IT 서비스는 7.24% 상승했습니다. 자동차는 6.06%, 전자제품은 3.49%, 창업투자는 3.23% 상승했습니다. 테마별로는 전선이 7.53% 상승했고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테마가 5.58%, 자동차 대표주가 4.84%, 로봇 관련 테마가 4.52%, 반도체 기판이 4.19% 상승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 테마 장세가 아닙니다. AI가 단순히 반도체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장이 다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AI가 확산되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가 작동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고 전력 인프라가 확장되면 전선, 변압기, 전력기기, 냉각, 스토리지, 자동화, 로봇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한국 시장의 순환매는 바로 이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5월 8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상승에 그쳤지만 나스닥은 1.71% 급등했고 S&P 500은 0.84%, 러셀 2000은 0.68%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강한 고용지표와 AI 반도체 강세가 지정학 리스크를 압도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특히 이란 관련 지정학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지금 그 위험보다 AI와 실적, 그리고 기술주 성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반도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1.75% 상승했고 브로드컴은 4.23%, 마이크론은 15.49%, AMD는 11.44% 급등했습니다. 인텔도 13.96%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의 움직임은 단순한 하루 반등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마이크론의 강한 상승은 매우 중요합니다. AI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 GPU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DRAM,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전력 장치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마이크론의 급등은 시장이 AI 인프라 사이클을 더 넓게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대형 기술주 흐름을 보면 애플은 2.09% 상승했고 구글은 0.71%, 아마존은 0.56%, 테슬라는 4.02% 상승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34% 하락했고 메타도 1.16% 하락했습니다. 즉 미국 시장 역시 모든 빅테크가 동시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강한 기업과 약한 기업이 갈렸고 특히 AI 반도체와 일부 성장주에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이것은 한국 시장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시장은 지수 전체가 무조건 오르는 장세가 아니라 자금이 특정 성장 축으로 이동하는 장세입니다. 미국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에너지와 금융 일부가 약했다는 점입니다. 유가 흐름이 안정되면서 에너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약했고 금융주 일부도 부진했습니다. 반면 기술주와 반도체는 강했습니다. 즉 시장은 방어보다 성장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스크 온 장세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8만 332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약 2313달러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은 큰 폭의 급등보다는 상단에서 숨고르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제한적인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 내부를 보면 단순한 약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알트코인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ZEC는 2% 이상 상승했고 TRX와 TON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솔, 스위, 니어, AAVE 등 일부 고베타 알트코인은 차익 실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가상자산 시장도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처럼 선별적 순환매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알트코인 순환매가 유지되는가입니다. 비트코인이 박스권 상단에서 버티고 나스닥과 AI 반도체가 강하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부근을 이탈하고 나스닥이 조정에 들어가면 고베타 알트코인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면 핵심은 분명합니다. 미국 증시, 한국 증시, 가상자산 시장 모두 같은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축은 AI, 유동성, 위험자산 선호, 그리고 순환매입니다. 미국에서는 AI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도체, 전력 인프라, 자동차 전장, 로봇, 전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서는 비트코인이 기준축을 잡고 일부 알트코인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AI 중심 글로벌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의 한국 시장 대규모 순매도입니다. 코스피가 상승했지만 외국인이 5조 원 이상 순매도했다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 차익 실현일 수도 있지만 환율, 금리, 지정학 리스크 또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는 외국인 매도가 완화되는지 아니면 이어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 기술주의 상승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나스닥이 강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상승의 대부분이 AI 반도체와 일부 기술주에 집중된다면 시장은 강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가상자산 시장은 리스크 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변동성이 큰 구간입니다. 비트코인이 상단에서 안정적으로 버티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알트코인 순환매는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급등 종목을 추격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넷째, 한국 시장의 테마 순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선, 로봇, 자동차 부품, 피지컬 AI, 반도체 기판, IT 서비스 등은 모두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미 급등한 종목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이 오르는가 보다 왜 오르는가를 봐야 합니다. 단순 뉴스성 테마인지 아니면 AI 인프라 사이클과 연결된 구조적 성장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오늘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대형 반도체는 추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로 버틸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AI 인프라 2차 수혜군을 봐야 합니다. 전력 인프라, 전선, 변압기, 냉각, 데이터 센터, 로봇, 자동차 전장, 스토리지 관련 산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셋째, 코스닥 강세는 긍정적이지만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거래량 급증과 상한가 확대는 유동성이 살아났다는 신호이지만 동시에 단기 과열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넷째, 미국 나스닥과 비트코인을 함께 봐야 합니다. 나스닥이 강하고 비트코인이 버티면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자산이 동시에 흔들리면 한국 성장주와 코스닥도 함께 조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지수는 상승했지만 외국인 매도와 개인 기관 매수가 충돌한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AI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이어가며 글로벌 리스크 온 심리를 유지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이 상단에서 버티는 가운데 알트코인 내부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 시장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금은 여전히 위험 자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AI와 인프라, 반도체와 로봇, 전력과 데이터 센터라는 명확한 성장 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켓인사이트는 오늘 시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수는 상승했지만 시장의 본질은 순환매입니다. AI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